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어젯밤 유튜버 쯔양의 2차 해명 방송이 떴죠. 이번에도 역시 변호사랑 함께 나왔는데 여전히 쯔양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충격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초췌한 상태였죠. 내용은 최근에 추가로 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이라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제혁한테 제보를 했던 사람의 정체부터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 소속사 대표, 그니깐 쯔양을 협박해서 주점에서 일하게 하다가 고소당하니까 살자해버린 전 남친이죠? 그 인간이 고용하고 있었던 대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배신도 할 수 있다더니 전 남친의 변호사라 진짜 소름이죠. 여튼 이 인간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해왔었냐면 먼저 쯔양을 협박하던 전 남친이 살자 해버리자 저 변호사는 쯔양한테 전 남친의 유서를 언급하면서 복수하기 싫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며 접근했는데 자기가 변호사랑 기자를 겸업하고 있는데 방향제 사업을 한다며 쯔양 방송에 방향제를 광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쯔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겨우겨우 전 남친이란 지옥 밑에서 빠져나와 실컷 고소했더니 다짜고짜 살자 해버려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버린 데다가 그 고통들도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젠 그 전 남친의 변호사라는 인간이 찾아와 민감한 얘기를 꺼내며 광고를 요청하는 겁니다. 진짜 뚝배기 마렵죠. 근데 그 당시 쯔양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단 방향제 광고는 채널 방향과 맞지가 않아서 대신 월 165만원씩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변호사는 지금까지 총 2,300만원의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그 변호사는 그렇게 쯔양한테서 돈을 받는 걸 근거로 이제 자기가 쯔양의 고문 변호사라며 사칭을 하고 다니기까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도 쯔양의 과거 제보자가 최근까지 쯔양의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떴었던 겁니다. 실제론 고문을 맡았던 적도 없는데 그래서 쯔양이 이런 것 때문에 또 해명 방송을 했던 거예요. 여튼 나중엔 쯔양한테서 돈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레카 유튜버들한테 접근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흘리고 다닌 겁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허위 사실들은 쯔양이 탈세를 했다느니 업소에서 조건 만남을 하고 2차를 나갔다느니 뭐 그런 것들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예, 변호사님 지금 미팅 끝났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아, 네네네. 혹시 그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 찌양 때문에 네네네네. 한번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탈세. 쯔양이요? 아, 탈세가 있어요? 네. 예전에 찌양이 조건했었잖아요. 그거 플러스 그 스폰. 네. 그 여의도 원래 여의도라니까 동대문에서 그거 했던데 보니까 동대문에서 유흥업소 뭐 거기서 일했던 것 같더라고. 룸사롱? 네. 하면서 이제 찌양 그 때문에 탈세 같은 거는 탈세는 또 제가 또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부가처분 받았거든요 추가로. 네. 그리고 예전에 이런 하여튼 뭐 내용 좀 보여주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미팅 한번 지금 어차피 저 지금 미팅이 끝나서 시간이 좀 남긴 남는데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사무실에 오시면 지금 사무실 지금 오늘 일정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은 지금 주소 한번 찍어주세요. 어차피 저도 지금 여기 주차되던가요? 그니깐 자기가 직접 허위 사실을 이용해 협박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건지 딴 사람들한테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그걸로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곤 자기는 중간에서 또 헛짓거리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고 뭐 그런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꼬레의 변호사라고 나름 머리를 썼나 본데 하필 구제혁의 녹취가 유출되면서 싹 다 들통나버렸죠. 구제혁과 그 친구들이 서로 통수에 통수를 치는 약육강식 세계인 건 꿈에도 몰랐겠지. 여튼 저런 짓들은 전부 쯔양 전 남친의 대표 변호사라서 쯔양이 정보들을 죄다 알고 있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전 남친이랑 변호사랑 둘이서 나눈 카톡 중에는 그 당시 협박에 의해 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쯔양을 계속 압박해가지고 나중엔 더 수위 높은 곳에서 일하게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죠. 아니 명색이 변호사라는 인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수틀리면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협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진짜 자격박탈 마려운데 이 정도면 저 변호사가 뭐 최종 흑막이다 싶죠. 그리고 정국진한테 DM으로 쯔양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여자는 쯔양의 대학 동기로 추측되는데
쯔양은 저 여자에 대해 휴학하고 정말 잠깐 같이 살았던 사이일 뿐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도 없고 사생활에 대해선 알지도 못한다며 방송하는 집에서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방송 시작 후 거의 본 적도 없는 관계고 자기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이인데도 왜 그런 허위 사실들을 제보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살기도 했던 대학 동기가 잘 되고 있는 건데 그걸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저런 짓들을 하고 다녀? 쯔양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팠나? 뭐 특별히 나쁘게 지낸 사이도 아닌데도 저럴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열등감 같은 거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 걸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류죠. 여튼 그렇게 전남친의 변호사로부터 허위사실 제보를 듣고 쯔양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정국진과 구제혁의 근황도 알아보면 정국진은 폭로 이후 방송을 켜서 자기가 3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받은 300만 원이 자기가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환으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음주운전이든 도둑질이든 뭐든 걸리면 처음 했는데 하필 그게 딱 걸린 거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단골 멘트예요. 웃긴 게 채널명이 주작 감별사인데 구제혁이 5,500 먹고 자기한테는 300만 원만 던져준 건 감별도 못하고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게 웃음벨이죠. 그리고 이제 구제혁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검찰에 출두해서 자칭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찰에서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갔다가 빠꾸 먹은 게 또 웃깁니다. 여튼 그러면서 자기는 쯔양을 협박한 적도 없고 부끄러운 돈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쯔양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저 5,500만 원의 계약은 쯔양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고 자기는 그걸 받고 쯔양의 과거를 덮어주기 위해 익명 유튜버들한테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켜 결과적으로는 쯔양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왜 자기를 고소하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쯔양이 실시간 해명 방송에서 다 깠는데 이건 구제혁한테서 왔던 이메일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사회고발 및 공론화 유튜브 채널 구제혁을 운영 중인 이준희입니다. 쯔양님, 탈세 관련해서 여쭐 게 있사오니 아래 영상 시청 후 쯔양님 측 의견 듣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시청 후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남겨놨는데 아마 저 링크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공개되기 전의 영상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남긴 말이 겁나 무섭습니다. 답장 없으시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반론 이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개 황당하네. 아니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자기가 무슨 검찰이나 경찰 아님 하다못해 국세청이라도 되냐고. 누가 보면 국가에서 공권력이라도 하사해준 특수 비밀공무 집행하는 유튜버인 줄 알겠어. 뭔가 본인이 무슨 사회를 지키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요. 내가 진짜 당사자가 아닌데도 보자마자 혈압이 솟구치는 게 느껴지는데 당사자인 쯔양은 얼마나 빡쳤을까 싶죠. 그니까 지금 구제혁은 자기가 쯔양한테 저런 이메일을 보내놓고 자기가 쯔양을 지켜주려고 했던 이중 스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면 구제혁이 진짜로 이중 스파이였고 자신의 실체가 사실은 쯔양 편이었다면 일단 겉으로 보기엔 쯔양의 적처럼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쯔양한테 이로운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 뒤에선 정국진이랑 짜고 쯔양 협박 계획 세우고 앞에선 쯔양한테 저런 이메일 보내고 실제로 5천만 원이나 받아내고 그니까 겉보기에도 내막을 알고 보기에도 전부 적으로밖에는 활동한 게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이중 스파이냐고. 그쵸? 왜 협박한 사람은 저렇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고 협박 피해자인 쯔양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쯔양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전남친은 온갖 미친 짓으로 쯔양 인생을 통째로 삶아먹으려고 했다가 고소당하니까 바로 인생 로그아웃 해버리고 그 전남친의 변호사란 인간은 자기 돈줄이 사라지니까 바로 쯔양한테 붙어서 거머리짓 하다가 나중엔 악질 레카들한테 허위사실 퍼뜨려버리고 아주 잠깐 같이 살았다던 대학 동기는 DM으로 여기저기 헛소리하고 다니고 이제 그걸 들은 정국진이랑 구제혁은 또 쯔양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걸리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중 스파이였다. 쯔양 쪽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뻔뻔하게 언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쯔양이면 인간 자체에 환멸 느끼고 못 버텨서 산골짜기로 잠적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쯔양은 그동안 무슨 정신으로 웃으면서 방송을 해왔던 걸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악독한 것들만 꼬이는 건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죠. 이젠 진짜 싹 다 참교육해버리고 부디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암튼 오늘은 쯔양의 2차 해명방송이랑 레카들의 근황들을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쯔양이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이다.